이 삼합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드리죠. 육교에서는 뭐 육합, 육충도 활용을 하지만 요 삼합도 활용을 합니다. 삼합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삼합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삼합이라는 건 뭐냐? 삼합이라는 거는 뭐냐면 해, 묘, 미, 한목, 인, 오, 술, 합화, 사, 유, 축, 합금, 신자진, 합수. 요렇게 요걸 삼합이라고 하죠. 요렇게. 가로로 요거를 이제 삼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요게 해, 인, 사신, 인사신의 요거를 우리가 생지라고 하죠. 생지. 생지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왕지라고 합니다. 좌오묘유, 좌오묘유, 요거를 왕지. 요건 도화라 그러죠. 도화. 이거는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영마라 그러고, 이거는 도화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미술 축진,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고지라고 얘기하죠. 고지, 고라는 건 뭐니까 창고라는 얘기죠. 어디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묘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지라고도 하고, 묘지라고도 얘기하고. 묘 다음에는 뭘까요? 묘 다음엔 절이죠. 묘 다음엔 절입니다. 그래서, 생왕, 묘, 절. 요거는, 요 정도는 우리가 빨리 삼합을 활용하면은 금방 우리가 알 수도 있고요. 특히 왕지라는 거는 굉장히 저기에서도 굉장히 순수한 그 계절을 말하죠. 그래서 왕한 지지다. 가장 왕한 지지.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 삼합을 지금 표시가 있으면 사유축, 예, 사유축.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신자진, 이렇게 해서 삼합,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합에 대해 삼합도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삼합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괘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괘신이라는 건 뭐냐? 괘신이라는 거는, 괘신은 어떤 사안의 본체를 얘기한다. 어떤 사안의 본체를 얘기한다. 그래서 만약에 괘신이 세효를 극하면은 일이 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일이 나를 찾아오는 거고, 세효가 괘신을 극하면 세효가 사실은 육효에서도 이게 뭐 주인 되는 효가 되죠. 그죠? 그래서 세효가 괘신을 극하면 내가 일을 찾는다. 이렇게, 요런 관점에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괘에 따라서는 괘신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괘신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그 사건의 주체가 없다. 그냥 꽝이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꽝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괘신은 그러면은 어떻게 찾느냐. 괘신은, 여기 제가 괘신 찾는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냈습니다. 우선, 세효가 음이냐 양이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음이냐 양이냐를 먼저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효가 초효에 있냐, 이효냐, 삼효냐, 사효냐, 오효냐, 뭐 상효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음양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보는 겁니다. 음양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세효의 음양이 양인 경우에는 자축, 인묘, 진사. 이렇게, 양효인데, 세효가 만약에 양효인데, 세효가 이효에 있다. 그러면 이게 축이 되는 겁니다. 축이 이게 말하자면 괘신이 되는 거고요. 세효가 만약에 이제 사효에 있다. 사효에 있는데 만약에 그 세효가 양이다. 양이면은, 그러니까 비신이 양이라는 얘기죠. 비신이 양이면은, 그때는 묘가 괘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양과 음을 가르는 게 뭐냐면 사를 기준으로, 자축, 인묘, 진, 사를 기준으로. 그죠? 6개. 12지진이니까 양은 자에서부터 사까지. 그 다음에 음인 경우에는 오에서부터 해까지.
만약에 어떤 세요가 만약에 저기 3요에 있는데 세 번째에 있는데 그 세요가 만약에 음이다. 세요의 비신이 음이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신이 이제 이게 괴신이 되는 것이죠. 괴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괴신을 찾는 방법은 뭐 비교적 굉장히 좀 간단하다. 그래서 괴신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의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괴신 찾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죠. 괴신을 찾는 거를 연습을 해보면은 여기서 화풍정이라는 괴를 한번, 여기 지금 화풍정입니다. 여기 이화죠. 화풍정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2호에 그 세요가 있죠. 2호에 세요가 있습니다. 2호에 세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2호에 세요가 있는데 요 해수는 뭡니까? 양이잖아요. 양. 그죠? 양이니까 뭐냐면은 양이면은 자축인묘. 여기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 때 두 번째가 축이네요. 축. 그러니까 축이 괴신이 되네요. 축이. 그죠? 축이 괴신이 되는 겁니다. 요 축이 괴신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수지비라는 괴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수지비라는 괴로 가면 수지비는 속궁이 그냥 공궁의 속궁이 되고 토가 되네요. 그 다음에 3요에 세 번째에 보니까 그 세요가 있네요. 여기 세 번째에 여기 세요 제가 표시해 놨죠. 세요에 여기 있습니다. 자, 근데 세요인데 여기 보면 뭡니까? 요게 음목이죠. 묘목이니까 음목 아닙니까? 음목이니까 이건 뭐냐면은 오미신유술해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서 세 번째가 요 신금이 괴신이 되겠습니다. 신금이. 자, 이러다 보면은, 괴신이 없는 괴도 있습니다. 그냥 괴신이 없는 경우에는 참 난망하겠죠. 그냥 그런 점을 좀 참고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신명을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과 명을 붙이는 방법. 요 신명은 어떻게 붙이는 거냐 하면, 목적점과 달리 부기 빈천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수명 등 전반적인 기lum을 판단할 때 사용한다. 신명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아주 구체적인 사연보다는 좀 뭉뚱그려 가지고 전반적인 기lum을 따질 때 그때 이 신명을 붙여서 좀 따져본다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 세요의 비신이 만약에 자나 오인 경우, 요 전부 다 요 보면은 공교롭게도 전부 다 충으로 붙여놨네요. 육충이네, 육충. 자오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세요의 비신이 자나 오인 경우에는 신이 초효에 붙는 것이고 세 번 더 올라가서 명은 네 번째에 붙는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 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의 세효가 묘나 유다 이겁니다. 묘나 유인 경우에는 신의 위치가 네 번째 효가 신의 위치고 그 다음에 명의 위치는 이제 거기서 네 번째니까 세 번째 가면 위로 못 가잖아요. 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은 결국은 초효가 되겠죠. 초효. 그죠? 요런 식으로 신과 명을 붙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걸 가지고 서로 합이나 충 관계라든가 다른 교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보고 전반적인 기lum을 따져볼 때 활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